손해보지 마세요.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 안녕하세요. 판매가와 구매가가 똑같은 개인 택시 양도양수 중개거래 1등 대표 플랫폼 넘버원 택시의 아나운서 이수민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 문턱에 다가선 11월 둘째 주에 전해드리는 최신 서울 및 광역시 개인 택시 시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시세가 최근 소폭 하락해 현재 1억 1,2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연말로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는 매물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수세도 함께 오르고 있지만 매물세의 상승이 더욱 가파른 탓에 시세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말로 가면 오르던 시세가 하락세로 전환된 배경에는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이 보유한 매물이 판매되지 않고 누적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 내 보유 매물의 미판매는 공급 과잉 상태를 유발하며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매물세 증가가 지속될 경우 서울 개인 택시 시세가 추가적인 하락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택시 업계에서 지속적인 양수세 부담 또한 반영되고 있어 향후 시세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서울시는 심화되고 있는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 무단 휴업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매일 택시 10대 중 4대가 사실상 운행을 중단하는 개점 휴업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는 무단 휴업 기준을 기존 6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에서 3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무단 휴업 단속을 정례화하여 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운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미신고 휴업이 늘어날 경우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질병 등 확실한 사유가 있는 사례를 제외하곤 하루라도 더 운행하라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무단 휴업 단속 강화로 택시 운행률을 높이고 택시난을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개인 택시 시세가 현재 1억 2,300만 원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세와 양수세가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인천 역시 서울과 유사하게 높은 기본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기사들의 수입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신도시 환경이 발전하면서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택시 이용률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천은 국제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증가해 개인 택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택시 시세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됨에 따라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천의 신도시 확장과 국제도시로서의 발돋움은 앞으로도 인구 및 택시 이용률 증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천 개인 택시 시세 안정 및 수익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 지역의 개인 택시 시세가 다시 1억 2,60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양수자 유입이 최근 감소하면서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개인 택시 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택시 이용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개인 택시의 수익성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 저하는 개인 택시 면허 양수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켜 양수 희망자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은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 자금을 투입하는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노력은 지역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개인 택시업계의 어려움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경제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세 하락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11월 동안 대전 개인 택시 시세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개인 택시 시세가 최근 1억 4,500만 원으로 소폭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과 택시 이용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광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11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광주시와 지역 택시업계가 택시 운송사업 발전과 대시 및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택시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택시 이용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광주시는 2024년 7월 25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통한 광역경제생활권 확보와 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경제 발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교통 수요 증가를 유발하여 택시 이용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 발전과 택시 이용률 증가는 개인 택시 시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지는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택시 수요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경제 정책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개인 택시 시세의 안정적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개인 택시 시세가 이번 주에도 보합세를 유지하며 6천만 원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시세가 급격히 상승한 이후 양수자들이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의 개인 택시 시세는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적됩니다.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구는 인구 대비 택시 대수가 많아 공급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대구의 개인 택시 수는 약 1만 40세대로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시세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인프라의 발달을 들 수 있는데요. 대구는 지하철 노선과 도로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이로 인해 택시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인 택시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상황입니다. 대구의 경제 성장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이는 택시 이용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시세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구 개인 택시 시세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의 과잉 공급 문제와 수익성 저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세 상승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개인 택시 시세가 9,600만 원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이 전국적으로도 거래량이 안정적인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산업 중심 도시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며 택시 이용률이 안정적입니다. 더불어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대왕암 공원 같은 주요 관광명소가 많아 관광객 수요도 이어지면서 개인 택시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울산의 택시 시장이 안정적인 거래량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택시기사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개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초기에는 이용률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은 2023년 2월에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축소했으나 이후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자 수가 최대 22%까지 감소했으며 법인 택시 운송 수익과 영업 건수도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울산에서도 요금 인상 초기에는 비슷한 이용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과도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택시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 택시 시세가 현재 9,900만 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억 원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택시 수요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 인구 감소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택시 이용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과 버스 노선의 확대는 택시 수요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택시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양도자 유입 증가로 인해 부산 개인 택시 시세는 하락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2023년 말 택시 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요금 조정 정량화와 단시간 근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 택시 이용률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부산 개인 택시 시세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1억 원대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 개인 택시 시세가 최근 1억 7천만 원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는 양수자 유입이 급증하여 매물이 희소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양수자 유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제주도의 관광산업 회복과 이에 따른 택시 수요 증가,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의 투자 가치 상승 등이 꼽힙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는 다양한 관광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말연시 소비 촉진을 통한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민생 경제 활력 회복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여 택시 수요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 증가와 택시 수요 증가는 개인 택시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매물의 희소성은 시세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택시 수요 증가는 제주도 개인 택시 시세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둘째 주 서울 및 광역시 시세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다시 하락세를 보였으며 인천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은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어 양수 시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광주는 소폭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제주도는 양수자 이입이 증가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서울 및 광역시 개인택시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일교차가 커져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데요. 늘 건강 챙기시면서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세대로 안전하고 빠르게 택시 팔 땐 남바운 택시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시세캐스터 이수민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